최근 이제 1, 2월 동안 거래량이 소폭 증가하면서 이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고 가격이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멘트가 좀 있었었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좀 3월달 통계가 이제 마저 최종적으로 집계가 돼야 되겠지만 2월달 기준으로 2,000건이 넘어서 종전 그 직전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월 1,000건이 거래가 안 됐던 상황이다 보니까 뭐 네. 7, 800건 정도 수준에서 1월달에 1,000건 넘어가고 2월달에 2,000건, 2,301건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으로 찍히면서 그러면 7, 800건 대비해서는 한 2배 정도 이상, 네. 3배까지 올라간 게 아니냐. 그럼 이 정도면 금매가 소진되고 가격이 반등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제 아직 그렇다고 보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 3월 18일자 기준으로 그 역시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현재까지 찍혀 있는 거래량을 보면 450건, 500건 정도밖에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거래량 지금 이제 18일이면 한 달에 한 절반 정도가 네. 지나간 상황인데 물론 하반기에 그러니까 그 달의 마지막 하순에 거래가 좀 더 몰려 있을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1월 달에 비해 1월 달과 2월 달에 비해서도 특별히 다시 증가하지 못하고 정체 상태를 좀 보이는 추세로 봐야 될 거고요. 그 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종전에 이게 이제 일종의 착시 효과, 그러니까 과대 포장되는 효과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7, 800건, 1,000건 밑으로 꽤 오랜 기간 동안 거래가 안 일어나다가 1,000건 넘어가고 2,000건 넘어가니까 비율로는 뭐 2배 가까이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거래량 추이하고 관련해서는 장기 평균을 좀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장기 평균 같은 경우에는 뭐 시기에 따라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월 5,000건에서 6,000건 정도가 일반적인 거래량이었었기 때문에 그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전 종전 대비해서보다는 2배, 3배 정도까지 올랐지만 네네. 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전히 거래량은 적은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가격적인 반등까지 이어졌다라고 보려면 물론 거래량은 중요한 요소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월, 2월에는 왜 그렇게 잠깐 올라갔다고 보세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이제 이사철 수요가 보통 1, 2월에 많이 집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거에도 1, 2월 달에 좀 더 평균적인 거래가 좀 많았던 부분이 좀 있고요. 물론 이사라고 하는 건 꼭 사서 이사하는 것 말고 전세나 이런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계절적인 수요가 조금 있었던 부분이 원래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결정적으로 규제 완화 부분들이 큰 폭으로 있었었죠.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일정 부분 실수요자들 일부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쳤을 거고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다른 때보다 그리고 종전보다 조금 더 거래량이 늘었던 부분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정부 정책이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사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 다시 찬바람 분화라는 연합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다시 거래량이 주니까 이제 저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겠죠. 네. 이 거래량은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크게 빠르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 아닌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1, 2월 달에 거래량 증가는 금매 위주로 가격이 종전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상승폭을 지금 낙폭도 반대로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금매 물건들이 꽤 큰 가격 조정을 거쳐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 금매 위주로 거래가 된 것이 1, 2월 달에 주로 일부 거래가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매도 측하고 매수 측이 서로 그 3월 달 들어서면서 상반된 견해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매도자들은 1, 2월 달에 거래량 증가나 금매가 소진되는 모습을 보면서 매물을 좀 걷어들였던 것이죠. 그러면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게 집값이 바닥을 찍으면서 다시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버틸 수 있는 좀 여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기다렸다 팔면 좀 낫겠다. 파시는 분 입장에서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겠다. 더 받을 수 예. 있겠다라는 기대를 좀 하셔서 매물을 좀 일부 회수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이제 3월 달까지 이어져서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려면 매수자들도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매수자들은 뭐 지금 뒤에 전반적인 경기 상황, 뭐 최근에 있었던 뭐 미국 쪽에서의 은행 파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꾸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동안 쭉 이어져 왔던 하락 추세가 다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게 되면서 역시 거래량이 3월 달에 조금 소폭 줄어드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서 아직은 이제 둘 사이의 힘겨루기가 잠깐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한 상황 판단인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이 집값 전망을 할 때 어떤 요소들을 주로 어떤 변수들을 주로 보십니까? 네, 역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지표는 거래량.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평균의
그 기준으로 그거에 근접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를 거래량에 있어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혹은 전전월 대비해서 얼마만큼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추세가 몇 개월간 계속되고 있느냐도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것이 장기적인 평균과 대비해서는 얼마만큼 아직 차이가 있는 거냐 그 부분을 같이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송에서 보니까 또 경매 얘기를 네, 하시던데요. 보니까 그럼 경매를 가지고 집값을 전망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어떤 근거를 갖고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매매 시장보다 뭐 일부는 선행하고 일부는 후행하는 지표들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경매 요즘 관심이라고 하면 이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네. 경매에는 실수요자들도 참여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매매 시장처럼 투자자들도 참여를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매라는 거는 말하자면 금매 수준, 일반적인 매매 시장의 금매 수준보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거보다 더 아래 단계에서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가격으로 보면 더 싸게 거래가 되는 일반적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경기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 가격 측면에서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 일반 금매 가격에서가 아니라 경매 가격에서 보는 게 어떤 단지에 어떤 지역에 가장 바닥인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경매가 요즘 가장 앞으로도 그렇고 좀 화두가 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꽤 장기간 동안 이제 금리가 꽤 높은 수준을 유지했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는 경매 시장에서 경매 물건이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처럼 일반 매매 시장에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낙폭을 크게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 시장에서는 물론 지역별로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제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들은 서울의 아파트나 아니면 서울의 흔히 얘기하는 근생 건물들을 기준으로 볼 때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오늘자 기준으로 그 서울의 아파트로 경매 물건에 나와 있는 거를 좀 저는 매일 단위로 좀 살펴보는데요. 네. 네, 그게 과연 몇 건이나 될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체감하기에는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한 150건 정도 됩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 중에서 오늘자로 경매 물건에 나와 있는 게 한 150건 정도.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금리 때문에 실제로도 부담스러워하시고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서울의 총 아파트 수 주상복합을 다 포함하면 169만 호 정도 되거든요. 이 수치 중에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과 같은 높은 금리 상태가 꽤 이어져 온 상태에서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은 150여 건 정도밖에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물론 이 수치도 종전에 금리가 좀 낮았던 때 대비해 보면 그때는 한 30건에서 50건 정도였었으니까 한 3배 정도 퍼센티지로는 올라간 것인데 전체 물량으로 보면 여전히 많은 수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가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의 그 근린생활시설 흔히 얘기하는 뭐 저게 빌딩일 수도 있고 빌딩이라기보다는 땅을 끼고 있지만 그냥 저층의 상가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런 물건들은 몇 개나 되는지를 좀 같이 좀 보면 역시 아파트처럼 금리에 대한 부담 있는 물건들일 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꽤 오랜 기간 동안 10건밖에는 안 됩니다. 매일 단위로 새로 팔리고 새로 들어오는 물건들이 다시 얘기하면 경매 물건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대신에 이제 이거를 전체 시장에 대입해서 보면 또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같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빌라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800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비해서도 꽤 많이 늘어난 추세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파트는 이 경매 시장을 놓고 보면 버티는 힘이 굉장히 당연하게도 좀 여전히 큰 편이고 경매 물건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아파트나 빌딩 이런 규모가 아니라 빌라나 다세대 단독 다가구 같은 것들 위주로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대신에 이제 서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까지 범위를 좀 확대해서 놓고 보게 되면 부산이나 경기, 인천들 같은 다른 지역에서는 전방위적으로 아파트의 경우에도 경매 물건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한 450건 정도 아파트만 놓고 보더라도 부산의 아파트 수가 훨씬 더 적습니다. 인구도 훨씬 더 적고요. 근데 경매 물건은 훨씬 더 많은 상황. 그래서 이 경매 시장이 기본적으로 매매 시장의 어떤 그 판단을 할 때 하나의 지금 지표로서 작용하는 부분도 분명히 좀 있어서 그 시장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일반 매매 시장을 이해하시는 데도 꽤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월 기준으로 한 1년여 동안의 경매 추이를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제가 이제 경매에 대한 것들을 지금과 같은 하락기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게 경기 호황기,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쭉 상승을 할 때에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경매는 유일하게 이제 1등이 아니고서는 의미가 없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적절하게 내가 판단을 하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쓴 사람이 있으면 2등을 한 거는 물론 차순위라고 하는 게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면 사실은 매매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시장,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승기에는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과 한 1년여 정도 전쯤만 하더라도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매각가율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할 때 그러니까 평가 금액 경매 감정가 대비해서 한 115% 정도까지 가격을 써야만 1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한 74% 내외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 선 그래프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메뉴 있는 네. 선 그래프에 네. 114.6%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종전의 가격이 좀 상승하거나 아직 본격적으로 하락기에 들어서기 전에는 감정가의 115%까지 그러니까 경매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불러야지 감정이 낙찰을 받을 나왔던 수 가격보다 있었군요. 더 불러야만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점점 그 매매 시장에서 하락기를 거치면서 그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추세인 거죠. 이제 평균값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경매 물건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하락기에 좀 더 기회가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입찰 경쟁자 수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연하게도. 네. 그러니까 가격이 막 올라갈 때는 경매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다가 경매를 좀이라도 싸게 사야 되니까요. 지금과 같은 하락기에는 반대로 얘기하면 일반 매매 시장에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굳이 뭐 어렵게 공부를 해서 구매를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입찰 경쟁자 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경쟁자가 줄어들어 있으니까 내가 1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까지는 적어도 서울의 아파트나 빌딩 같은 경우에는 경매 물건이 그렇게 생각보다 높은 금리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매각 물건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의 높은 금리 수준에서 한 1년 반 이상을 쭉 버텨오다가 여태까지는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지금 글로벌 그 경기 추세하고 그다음에 금리에 대한 변동을 조금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과 같은 금리 수준이 한동안은 좀 더 이어질 거라는 걸 전제로 보면 지금보다는 그리고 과거보다는 경매 물건 자체는 점점 더 조금 늘어날 수 있을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살 수 있는 살려고 고민할 수 있는 물건들은 늘어나고 이걸 경쟁해서 사야 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내가 썼을 때 1등을 할 수 있는 가격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경매 시장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이기 때문에 경쟁은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물건에 따라서는 혹은 지역에 따라서는 뭐 경매 법정이 가득 차는 경우들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경매 시장을 놓고 볼 때 아직 부동산 가격은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네, 뭐 아직은 좀 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경매 시장 같은 경우는 매매 시장보다 금리에 대한 영향을 조금 더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금리가 완전히 고점이라는 부분을 이제 바닥을 다지는 정도까지 가지 않으면 경매 물건은 조금 더 늘어나게 될 거고 그 추세를 마저 보면 경매 시장을 기본으로 해서 매매 시장들도 같이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금리 상황을 지켜볼 때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에 막 이제 세계 금융계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자체가 과거를 놓고 보더라도 금리는 과거에 이제 최근에 가격이 하락으로 돌아갔던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트리거가 됐던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특히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에도 좀 영향을 줬던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금리 때문에 정말 집값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는 중요한 변수이기는 하지만 핵심 변수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에서는 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이제 경매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직은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높은 금리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물건은 많지 않은 상황. 그리고 이제 과거의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금리가 올라갈 때도 오히려 가격이 같이 올라갔던 적도 있었고 네. 반대의 경우들도 좀 있어서 중요 변수지만 핵심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 두드러진 트렌드, 뭐 경향 중에 하나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추이를 가지고 그 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시장도 이제 그 분석을 하거나 이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최근에요? 네, 네. 부동산 시장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상당 부분 국내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경기가 이제 둔화되게 되면 지금처럼 적자폭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소득 부분도 줄어들게 될 거고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그 정도로까지 동조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부동산 시장 혹은 글로벌의 경기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국내 부동산 시장은 거꾸로 금리처럼 올라갔던 적도 꽤 있었었고요. 그러면 그 영향들, 그러니까 즉 해외에서의 어떤 이런 금융위기와 같은 여파들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충격들도 국내에 당장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 부분들이 수출이나 아니면 소득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영향을 주게 되면 그 영향은 당연히 부동산 시장도 받을 수는 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단기적인 판단의 근거로 보기보다는 장기적인 추세 정도에서만 글로벌 시장을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